때는 2018년 4월 6일입니다. 삼성증권에서 112조의 대규모 물량이 출회되었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보시다시피 긴 음봉이 나왔다가 밑꼬리가 달리고 올라갔습니다. 이날 저가가 마이너스 11%였고 종가가 마이너스 3%로 마감을 했는데요. 평소 긴 등락 장대 양봉의 고가도 5%였던 걸 보면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음봉도 6%밖에 안 되는데 대략 2배 정도 길었죠. 그리고 거래량도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나왔습니다. 4000% 증가를 했던 거죠. 장이 끝나고 112조 유형주식 소동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삼성증권 직원이 실수로 112조 원의 유형주식을 우리 사주에 배당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원과 주를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주당 1000원을 이제 줘야 하는데 1000주를 준 거죠. 사실 배당만 하면 대규모 거래량이 터지면서 11%까지 하락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배당 받은 직원이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마어마한 주식이 발행되었다면은 뭔가 착오가 있겠거니 생각해서 상층부에 보고를 해야 하겠지만 냅다 팔아버렸습니다. 아마 이런 심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느 날 은행에 가서 내 은행 계좌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잉 1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충동이 생겨 이거 빨리 인출해서 마늘밭에 숨기자. 처벌을 받아도 뭐 5년 살고 나오면 연 20억이다. 10년 살고 나와도 연 10억이다. 이런 비슷한 심리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경제사범 기사 댓글에 보면 이런 류의 댓글이 많죠. 그리고 공감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삼성증권은 이날 주식을 빌리거나 매수하는 방법으로 잘못 발행된 유령 주식을 모두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꼬리가 달린 거죠. 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점부터 계속 사들였던 겁니다. 이날 VI가 30분간 7번이나 발동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요동을 친 거죠. 그 평소에 변동성이 큰 종목도 아닌데 무려 7번이었습니다. 자, 증시에 영향을 주고 명백히 잘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별도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삼성증권에 요청했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뭐 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직원들이죠, 주식을 발행한 사람이 아니라 판 사람들은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결론이 나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2019년 10월 23일 6시에 47억 원을 배상해라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누구한테냐면요, 회사한테입니다. 회사의 손해 절반을 배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90억 정도가 회사의 손실가 발생을 한 건데요. 자, 그 근거로 고의로 신의칙을 어긴 매도라고 이제 법원은 봤던 겁니다. 앞선 기사로는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상당히 작게 예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삼성증권 회사에게 소송이 걸리니까 무려 47억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직원 13명이 47억 원을 이제 배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사주가 이제 배당될 때 그 직원들이 많이 배당이 받았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3명이 매도를 해버린 거죠. 어떤 직원은 뭔가 이상하다, 가만히 있자. 어떤 직원은 관심 없었을 수도, 어떤 직원은 이거 한 건 할 수 있는 기회 아니야? 라고 생각했고, 어떤 직원은 행동으로까지 옮겼습니다. 13명이었죠. 47억을 13으로 나누면 1인당 약 3억 원입니다.
그 순간의 판단이 집 한 채를 날리게 했습니다. 원래 소송은 한번 제대로 걸리면 형사, 민사 다 걸리죠. 이미 앞선 형사 재판에서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돈을 챙겼으면 완전 이득이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못 챙겼습니다. 유령주식을 내다 판 돈을 실제로 가져간 것은 아니다. 주식 거래가 체결되고 3거래일이 지난 뒤에야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왔었죠. 제가 아는 제도 중에는 주식담보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주식 매도 담보대출이죠. 그래서 일종의 수수료를 내고 당일날 출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적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직원들이 몰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은 인출도 못하고 배상만 하게 생겼습니다. 회사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이제 배상금의 계산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삼성증권이 이제 이들의 계좌를 위임을 받았죠. 이제 주식을 다시 매수해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하거나 빌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량을 확보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도금과 매수금 사이에서 차익과 수수료가 91억 원의 손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선 기사에서 투자자들에게 뭐 별도의 뭐 소송 그런 거 없이 배상을 하라는 그런 조치가 있었죠. 3억 원을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91 플러스 3 해서 94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이 중에 절반을 이제 배상해라 라는 법원 판결이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직원들도 변명을 했겠죠. 소송할 때. 그래서 시스템 오류인지 시험해보려 매도 주문을 했을 뿐이라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1만 주 이상 엄청나게 많이 내다 팔았는데 이게 시험해본 것이라는 것은 조금 어이가 없는 그런 거죠. 1주를 했다면은, 많아도 한 100주를 만약에 했다면은 좀 인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1만 주를 한 번에 내다 팔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뭐 유령 주식이니까 유효한 매도 계약이 존재하지 않다. 근데 실제로 주가는 폭락을 했고 거래량도 터졌죠.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제 이 영업일 후에 결제 이행이 이뤄지므로 실제로 확보한 상태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유효한 매도 주문을 그 당시에 한 것도 맞다라고 법원은 봤고요. 이런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응은 이렇게 합니다. 신뢰성실 원칙에 따라서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회사의 처리 지침을 알아봐서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혹시나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한테 온다면 여러분들은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다가 3억 날립니다. 자, 그 다음은 주식을 파는 13명이 와, 너 때문에 라고 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분들은 트리거 역할을 했지만 회사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되었습니다. 입력착오 했다고 이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받은 직원들이 팔았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가 발생한 거죠. 이 판 직원들이 안 팔았다면은 이거 나중에 찾고서 이제 수정을 했겠죠. 그래서 이 주식을 입고시킨 담당 직원 2명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유령 주식 사태는 섬뜩한 사례였는데요. 막대한 양의 실체가 없는 주식을 발행하고 거래까지 가능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2천억 원치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우려를 이제 표할 수 있었고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 정관에 따르면은 주식 발행 한도는 1억 2천만 주였는데 89억 주는 발행이 불가능한 수치였는데 이게 발행이 된 거죠.
이제 상법에는 주식 초과 발행의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증권이 손실을 봤을 약 100억 원의 절반, 47억이죠. 47억을 직원들이 다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